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8일 되는 미국 대선 천민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오전 국민의힘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의힘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장동혁. 예, 국민의힘당은 지금 장동혁 후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국민의힘당은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그나마 젊어졌다는 것. 젊어졌다는 게 국민들에게 지지층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민주당도 늙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당은 더 늙었습니다. 더 늙은 정당에서 좀 더 많이 젊은 정당으로 변화된 것. 그건 국민의힘당이 향후 살 길을 찾았다. 일단 저는 볼 때 살 길을 찾았다. 잘 찾았다. 젊은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은 거기에 또 젊은 친구들이 모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모이면 거기에 학생들도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면 애기들도 모입니다. 그 젊음의 힘은 마력의 힘처럼 아주 강합니다. 저는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당의 당대표가 되는 과정, 되고 난 뒤에도 하는 얘기가 강화문 강장을 비롯한 보수 우파와 누구와도 연대하겠다. 연대를 해야죠. 정당은 어떻게 되든 간에 세를 모아서 권력을 쟁취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표가 바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표가 정치인들에게는. 그런데 그 표를 모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국민의힘당은 극우 프레임에, 민주당이 씌우는 극우 프레임에 니 안 맞나 니 안 맞나 지그들 스스로 극우 얘기를 합니다. 그우들과 얼마나 못난 놈들입니까? 민주당에서 극자 발언하는 거 봤습니까? 민주당은 자기들 편을 어떻게든 범죄자라 할지라도, 강간범이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방화범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은 자기들 편을 감싸고 안아주고 보호하고 변론까지 해줍니다. 근데 국민의힘당 이 인간들은 요 같이 있다가도 경찰서 갈 때부터 아듀 안녕님 니 혼자 가라 그래. 그러니 패가 없잖아요. 그러니 식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투표율이 되면 그 사람도 표가 한 표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당 병신들은 그 표는 극우표라고 나가라 그러고 그 표는 더럽다고 나가라. 그 표가 오는가? 안 오지. 그러니 선거 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는 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말재주 갖고 있는 사람, 간파치라도 전쟁할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전쟁할 때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정치 전쟁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모든 보수 누구라도 만나겠다. 예, 저는 장동혁 의원이 보수단체 누구라도 만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 정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모든 생각이 있다면 그 누구나 만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구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진보 좌파라 할지라도 그 합리성이 있으면 누구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선 꺼놓고 안 만나. 그거 얼마나 못난 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서만 만나야 됩니다. 만나. 그 장동혁에게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장동혁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은 장동혁 의원에게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갖고는 국민의힘당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자, 이걸 보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두운 게 없잖아요. 미국 가서 겨우 한 게 뭘 했냐면은 트럼프가 인지하고 있는 것. 한국 땅에서는 내란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트럼프가 동맹국 대통령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습격하고 미군 부대, 공군 비행장을 합법의 이름으로
섞여가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맹국 군대를. 그건 치해복권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완장 찬 놈들이 완전히 저런 모습이 6.25 때 인민위원회 빨간 완장 찬 놈들이 하는 짓을 이 특검들이 합니다. 그 트럼프의 인식은 저는 제가 볼 때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열린 사회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 민주당 인간들이 하도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을 생활하다니까 설마 이거 알겠어? 설마 알겠어? 미국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했는데 그 짧은 회담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를 엄청나게 낮춰갖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온 건 없어요. 중국만 엄청나게 있고 얻어온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면은 장동혁 우리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갖고 봐라, 당신은 혼자 가서 뭘 해보려는 게 잘 안 되지 않느냐. 나도 일단 나라 살리는 일에는 협조하겠다. 뭐 그것도 하고, 그래야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래야 국민이 볼 때 야, 장동혁의 정치력 대단하다. 그래서 표가 이제 오기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의 협상을 했는데 얻어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이 당에서 아주 미국과 관계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윤상현 그리고 관료들 중에 미국하고 친구하는 사람들, 윤상현이가 이거 뭐 완전히 본토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부분들 다시 보완도 하고 보충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그걸 메워 놓을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도 하고, 두 번째, 엠네스티를 비롯해서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등등 들려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권 침해 사항들, 특히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또 숱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심지어 목회자까지 가하는 이 합법의 이름의 정치적 폭거에 대해서 좀 그들에게 한국의 뜻을 전하고 해서 국제사회가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인권 침해 사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서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그런 노력 등등 하면은 국민이 뭐 불안하겠어요. 지금은 국민이 되게 불안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법을 막 만들어갖고 그냥 구속, 압수수색. 눈 뜨고 나면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이런 압수수색 많은 정부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압수수색 한 게 뭐 있어요?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지금 특검 이 완장찬 놈들, 저는 이름을 다 기록을 해갖고 미국에 보내놔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는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합법의 이름으로 이런 나쁜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 나쁜 짓을 자행한 이 검사들, 이름들 싹 다 해갖고 미국에 보내서 이런 놈들 중에 특히 악랄한 짓을 한 놈들은 미국에 출입을 금하라. 이것들 자식들도 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 자식 부끄러워서도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응?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당 당대표로서 무조건 나와서 장애투쟁하겠다. 야, 장애투쟁 1번, 2번. 지금 국가 경제 살리는 일은 지금 민주당하고 해봤자 소용없고, 그래도 이재명 행정부하고는 손을 잡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3번,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를, 정치 외교를 해서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시키고, 특히 안보 분야만은 북한이 진짜 미친 짓을 딱 할 순간에 바로 미국의 도움 속에서 이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안보 불안에 대한 해소, 그것도 국민의힘당이 주도해서 가고, 경제 살리는 데도 주도해 가고,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과 더 센 경제법이 통과돼 갖고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장동혁 의원이 부지런히 찾아가서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기업인들이 회사 문을 닫으면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설득도 다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 투쟁 이거는 선순위 중에 제일 하순위입니다. 길거리 투쟁은 우리가 해도 돼요. 우리가 해도. 그러니까 그런 선후 뭘 먼저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먼저 해야 될 걸 장동혁 국민의힘당 체제에서 이룬다면은 국민의힘당 지지율은 민주당을 능가합니다. 민주당을 많이 능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많이 능가하면 내년 6월에 무조건 이기고, 민주당을 많이 능가하는 순간에 특검도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가? 민주당이 특검을 내년 6월에 정치선거로 이용해 먹으려고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으면 특검 문 닫습니다. 그러니 특검 앞에 가서 맨날 대모 특검 고만해. 이거 소용없다니까. 오히려 그래 하면 특검을 더 멀리 합니다. 그러나 특검이 정치적으로 전혀 이 도움이 안 된다 할 때는 저 인간들이 특검 문도 닫습니다. 왜? 민주당에게 제일 큰 목적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제 이걸 계속 노이즈 마케팅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용을 해갖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로드맵 속에 깔려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장동혁 의원이 미리 알고 쭉쭉쭉 나간다면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회에서 제가 국회의원 한 15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라. 불안한 거는 민주당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정치적 출애굽을 하라. 이런 못선, 이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하라. 그래서 제3의 길을 가라. 지금 장동혁이가 지금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3의 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 진보, 좌우 이런 낡은 정치 구도 갖고는 절대 대한민국 정치를 못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래 가겠습니다. 그럴 때 장동혁의 그 젊음의 그 심찬 목소리 속에 국민은 반응을 하고 호응을 하고 격찬 박수를 보낼 수 있다. 국민의힘당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당 장동혁 체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음을 장동혁 체제가,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인지해야 된다. 정치의 보폭을 엄청나게 넓혀야 됩니다. 다방면의 정치적 보폭을 넓혀야 됩니다. 정치 투쟁, 정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쟁은 절대로 하지 말라. 민주당, 정쟁하는 민주당과 상대하지 말라. 장동혁. 그리고 가야 될 길을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라. 국민이 바라는 길을 가라. 그러면은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당은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장동혁 체제는 그동안 겪어왔던 국민의힘당의 혼돈, 보수의 혼돈, 보수의 나락을 극복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107명 국회의원들 국민의힘당 좀 제발 정신 차려갖고 이번만은 국민이 바라볼 때 그래도 이번에는 뭘 하는 것 같아 하는, 그래도 그런 인식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데 107명도 함께 열렬하게 열심히 공헌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장동혁 대표 정치 지평을 확대하라. 힘넓히라. 그래 하면은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당도 성공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도 성공하고 많은 국민들도 불안 속에 있던 국민들, 불안 속에 있던 기업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낮부터 우리 한각희님이 밤새 또 수고했습니다. 우리 송화제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웃스파이, 파워,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